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지난 28일에 이어 어제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주식 거래를 강제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역대급 실적에도 SK하이닉스 주가가 평생 본 적 없는 폭락세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비명과 함께 충북 지역 경제계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게 꿈이길. 마이너스 8천만 원, 숨이 안 쉬어진다. 단 이틀 만에 35% 날아가는 게 정상이냐. 북한이랑 전쟁 나도 이렇게 안 빼겠다.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주가 폭락. SK하이닉스 주식 토론방에는 온종일 비명과 절규가 쏟아졌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무색하게 단 며칠 만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날린 개미 투자자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겁니다. 글로벌 AI 피크아웃 우려와 투매 공포가 시장을 덮친 가운데 폭락장의 중심에는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증시 폭풍은 곧바로 청주 지역 부동산과 실물 경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 호재와 임직원 수요로 연일 최고가를 고공행진하던 청주 복대동 지회시티 일대. 주가 폭락과 함께 매수 문의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하이닉 손님들이 많이 한 10명 중에 7명은 하이닉 손님들이 많이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는데 완전 잠잠하죠. 지금은 지금 제 전화가 조용해서 우울합니다. 100조 원대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청주 지역사회 역시 참담한 심정 속에 하이닉스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와 SK하이닉스의 벼랑 끝 폭락 속에서 투자자들의 절규와 지역 경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시는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의 기존 대부 계약이 오는 9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터미널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대부 계약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대부 기간은 오는 9월 20일부터 2028년 5월 21일까지로 입찰은 다음 달 7일까지 열흘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진행됩니다. 청주시는 대부 계약 기간 안에 터미널 부지 현대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후속 사업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입니다. 청주지검이 여중생 성매수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 의원 최영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2시에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7일 포렌식 조사 등을 토대로 15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친 경찰은 하루 만인 그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여간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중생과 모텔과 차량 등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버려진 개를 보호하려는 한 사람의 행동이 주민들의 안전을 일상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의 한 마을에서는 수십 마리의 개들이 사육장을 벗어나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건데요. 결국 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절묘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 마리의 개들이 마을 인근을 어슬렁거립니다. 주민 한 명이 다가서자 일제히 짖으며 경계합니다. 이 개들은 어디서 온 걸까? 마을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거리에 개 사육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견주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수십 마리의 개들이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개한테 물리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로 밭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 아니에요. 남자분보다. 그러니까 약한 것을 알고 얘네들이 방사를 했으니까 내려오니까 무서워서 작업을. 밭일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지금 개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똥 싸고 막 저기 망을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저쪽에 망 뚫어놨잖아요. 저렇게. 주민이 다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개 사육지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게 바로 중간에 있는 밭입니다. 이 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던 한 마을 주민은 10여 마리의 개떼가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놀라서 넘어지는 사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개고기 엊그정도 와서 나한테 막 달라붙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슴 덜렁거리고 이런 건 가라앉았는데. 이 같은 일은 올해 초부터 이곳에서 살기 시작한 A씨가 유기견을 돌보면서 벌어졌습니다. 유기견이 딱하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한두 마리를 거뒀는데 지금은 30마리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정작 자신은 트럭에서 먹고 자면서도 유기견들을 보호센터로 보내면 안락사 될 수 있다며 사육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소나 이런 데 보내면은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이게 감당이 안 되면은 다 안락사 시키잖아요.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자 옥천군은 TF팀을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적인 먼저 하기보다는 주민들 안전을 최우선이 낫나. 걔는 사유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획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하지만 동물 보호와 주민 안전 사이에서 절묘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CJB 이환입니다. 제천시가 국가대표 경기나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를 잇따라 유치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높은 경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따른 것인데요. 올해만 100개 이상의 전국 단위 대회 유치를 통해 1,300억 원대의 소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올해 제천시가 유치한 스포츠 대회는 지금까지 전체 117개. 특히 이번 달과 다음 달 대규모 대회가 집중돼 있습니다. 지난주 국가대표 배구팀의 평가전을 비롯해 다음 달에는 15세 이하 전국 중등축구대회와 KBL 유스클럽 전국 농구대회 등 8개 대회가 제천에서 개최됩니다. 제천시가 스포츠 마케팅에 집중하는 이유는 높은 경제적 효율 때문. 지난해 제천에서 개최된 주요 행사들을 분석한 결과 스포츠 마케팅의 경우 비용 편익이 7배 이상으로 다른 영화제나 축제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해 투자한 예산은 약 80억 안팎. 반면 제천시는 대회 참가자들의 지역 내 소비 규모가 약 1,3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는 정확하게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애초에 기틀을 잡고 진행을 했고 지금 1,35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목표가 이제 120개 대회를 개최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120개 대회에 1,5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부모 등 방문객 규모가 큰 유소년 대회와 전국에서 팬이 몰리는 프로 인기 스포츠 대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내년에도 프로배구 컵 대회 개최가 이미 확정됐고 4년째 이어왔던 전국 축의 중학교 축구대회의 개최 기간도 3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다 고효율의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지역 내 체류, 관광과 연계한 대회 유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최한 16개 대회를 분석한 결과로는 숙박한 방문객들의 20%는 제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머물렀고 절반 이상은 제천에서 쇼핑이나 레저, 유흥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과제로 남았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최근 울산 앞바다에서 300여 마리의 참돌고래떼가 포착되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바다를 찾는 돌고래가 늘어난 반면 찬물을 선호하는 돌고래들은 동해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급격히 오른 바다 수온이 해양 생태계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UBC 이채연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 위로 검은 등지느러미가 잇따라 모습을 드러냅니다. 순식간에 수면을 박차고 뛰어오른 참돌고래 무리 뒤로 은빛 윤슬이 일렁입니다.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참돌고래떼가 연출한 장관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고래바다 여행선 관광객들은 300여 마리에 이르는 돌고래떼를 만났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참돌고래가 잇따라 모습을 드러낸 반면 찬물을 선호하는 낫돌고래와 까치돌고래는 동해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원인은 빠르게 변하는 바다 수온입니다. 동해안의 봄철 평균 수온이 10년 사이 2도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2015년부터 동해에서 실시한 고래류 목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봄철 수온이 17도를 넘어서고 2022년과 2024년에는 찬물을 선호하는 돌고래가 한 마리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수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17도가 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수온이 찬물 돌고래들이 견딜 수 있는 그 한계를 초과하는 기준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듯 빠르게 달아오른 바다가 해양 생태계 풍경까지 뒤바꾸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충청북도 농협은행 충북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문화소비 365 사업이 8월 중에 사업비가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소비 365 사업은 충북도민이 공연, 전시, 도서, 영화 등 8개 분야 가맹점에서 소비를 하면 소비액의 30%를 캐시백으로 지원받는 정책으로 올 상반기 소비액이 21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0%가 증가했습니다. 재단 측은 도민 가입자도 지난해 말 4만 명에서 올해 상반기 4만 5천 명을 넘어섰다며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어제 카카오뱅크와 포용플러스 특별보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발맞춰 충북도 내 중, 저신용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카카오뱅크가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번 특별보증의 지원 규모는 총 10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SK그룹의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해 인허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충청북도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인허가 절차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데이터 센터 유치의 가장 핵심인 전력 공급 방안도 현재 한국전력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동군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인 영동 포도축제가 올해는 다음 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론에서 열립니다.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영동 포도축제 장소를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로 옮기고 대형 돔 구조물을 적극 활용해 무더위 속에서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축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험 행사와 가족 타깃 콘텐츠, MZ세대 맞춤 콘텐츠 등 온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꾸미고 주차 공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